영적 세계의 여러 단계까지 아우르는 제대로 된 윤회로는 많은 생을 거쳐가는 영혼의 여정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해준다. 지상의 생을 처음 경험하는 신입생이 선배들과 똑같은 통찰과 능력을 가졌을 리 없고 선배들이 신입생처럼 허둥댈 리도 없다. 경험에 의한 성숙함은 티가 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윤회 과정에서 성숙함이란 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완전해지기 위해 환생한다면 완전한 상태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의문으로 인해 많은 윤회론자들은 영혼의 나이라는 개념을 논하게 되었다. 영혼의 나이란 쉽게 말해 그 영혼이 지상의 교육 과정을 밟아온 기간을 뜻한다. 어떤 영혼들은 젊고 어떤 영혼들은 나이가 많다. 고급 단계를 끝내고 곧 졸업할 영혼이 있는가 하면 아직 초급 단계에 머무는 영혼도 있다. 이처럼 지상의 경험을 공교육 과정에 빗대는 것이 무리한 추론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해 젊은 영혼과 나이든 영혼 그리고 중년의 영혼을 구분해 볼 수 있을까? 이에 앞서 우리는 영혼의 나이라는 개념을 대략적인 참고로만 삼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영혼의 성장 단계를 꽉 짜인 과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영혼들이 일련의 과제를 전부 끝난 후에야 다른 과제로 넘어간다고 믿기 쉽지만 삶은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생에서는 주어진 과제들 가운데 일부는 성공적으로 해냈고 일부는 그렇지 못했다고 친다면 다음 생에서는 일종의 분류 작업을 거쳐 어떤 부분들은 난이도를 높여가지만 어떤 부분들은 나중의 생을 위해 잠시 보류해 둘 수도 있다. 예컨대 여러 생에 걸쳐 훌륭한 작곡가가 되기 위한 길을 걷다가도 중간에 잠시 멈춰 다른 과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기존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집어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과 생의 불연속성은 우리가 맡고 있는 과제들의 상당수가 다른 영혼들과 연결된 것들이며 그들 또한 저마다 서로 다른 과제들을 맡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모든 사람이 너무나 많은 변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성장 단계를 나타내는 지표는 한 생에서의 몇몇 측면이 아니라 영혼의 긴 여정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꼭 영혼들이 모두 똑같은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공동의 발달 단계를 겪어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지상이라는 학교는 각 영혼마다 맞춤형 과정을 제공하는 것 같다. 예컨대 어떤 영혼은 이 지상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약간의 경험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른 차원에서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을 수 있다. 이런 영혼들은 많은 과정이 남아있는 다른 영혼들에 비해 지상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 짧은 것이다. 물론 어떤 영혼은 물질적 경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 지상의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가 발이 묶여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영혼들도 있다. 왜냐하면 물질적 현현에는 중독성이 있고 윤회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진짜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영혼에게 필요한 순환 횟수와
배움의 양은 해당 영혼이 얼마나 유능한지 그리고 물질계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에 달렸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요약하자면 영혼의 나이는 말뜻처럼 영혼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저 지상의 교육과정을 어디쯤 통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진화의 여정에서 어디쯤 있는지를 대략 추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차크라이다. 차크라는 연속적으로 구성된 인간의 심리적, 영적 중추들이다. 차크라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서 힌두교도와 불교도들의 것이지만 다른 영적 전통들도 그와 비슷한 중심점들을 논해왔다. 차크라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물질적 몸과 비물질적 몸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7개의 심령센터들 또는 수레바퀴들을 뜻한다. 차크라는 우리의 육체적, 심리적, 영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다차원적 현상이다. 각각의 차크라는 물리적, 감정적, 심리적, 영적으로 특정한 작용을 하므로 인도의 전통 의학에서는 그 작용들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숙한 영혼은 모든 차크라가 완전히 열려 더 없는 조화를 이루고 덜 성숙한 영혼은 차크라마다 열린 정도가 사뭇 다르다. 차크라는 그 다차원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차크라의 기능은 프라나 또는 기와 같은 미세 에너지로서 설명될 수도 있고 의식의 수준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영혼의 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차크라 시스템을 의식 수준, 즉 영적 진화의 여정에서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지상에서 다양한 의식 수준을 취할 수 있으며 각 차크라들이 바로 그런 특정한 존재 상태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각 차크라의 심리적 작용들은 영혼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양상의 차이를 잘 드러내준다. 차크라는 언제나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태도는 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을 다채롭게 펼쳐내고 있는 7 차크라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자. 첫 번째 뿌리 차크라는 척수의 꼬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의 가교에 해당한다. 이것은 두렵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자기보호 본능, 싸우거나 도망치기 반응 등을 관장한다. 이 수준의 의식이 충분히 성숙된 사람은 자신의 삶이 이 세상에 안전하고 깊게 뿌리를 내렸다고 느끼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들도 자신있게 잘 대처해 나간다. 첫 번째 차크라의 과제들을 아직 풀지 못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하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게 된다. 우리가 일단 생존해야만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성 차크라는 종의 번식을 관장한다.
이것은 여전히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측면이 크지만 쾌락을 즐기는 능력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 차크라에 좌우되는 사람은 감각적 쾌락, 특히 성적 쾌락에 얽매이게 된다. 감각적 경험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게 되면 이 상태는 끝이 난다. 그때는 좀 더 상위 차크라의 영역으로 즐거움의 요소가 옮겨가는데 이것은 하위 차크라와 상위 차크라 사이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은 쉽게 말해 두 번째 차크라에 해당하는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태양신경총 차크라의 주제는 힘이다. 우리는 이제 감각적 쾌락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뭔가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범위에서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 본능의 확장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때로는 위험한 도전이나 취미 같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뛰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어진다. 이 의식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힘의 양면, 즉 지배와 복종을 두루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가해자와 희생자의 역할, 권위의식과 열등감을 번갈아 경험한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대체로 이 차크라에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세 차크라에 얽매인 사람들만 있다면 이 세상은 끝없는 투쟁, 끝없는 흰 겨루기만이 유일한 목적인 곳이 될 것이다. 권력은 그 당사자에게만 이득을 준다. 우리는 한 명이 이기고 다른 모두가 패할 때까지 서로 물어뜯기를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공격적인 사람들조차 이 게임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다음의 진화 단계로 상승을 시작하게 된다. 네 번째, 가슴 차크라는 공감과 연민의 차크라다. 이 수준의 의식은 개별 자아를 넘어 서로 연계해가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때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참된 평등이 주는 자유를 깨닫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에서 아가페, 유대교에서 헤세드, 도가에서 자비라고 불리는 지고한 사랑을 발견한다. 이 단계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갈고 닦음으로써 완성된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희생이 아니다. 그보다는 에고보다 더 큰 정체성을 처음으로 인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차크라는 하위의 세 차크라와 상위의 세 차크라 사이에서 우리의 물질적 작용과 영적 작용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하위의 세 차크라는 우리의 개별 정체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상위의 세 차크라는 그것을 초월하도록 이끈다. 칼 로저스와 에리히 프롬의 저술들은 이 네 번째 차크라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평등이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은 지상에서 평등한 공동체의 일원 이상의 존재다.
우리는 창조자로서 쉼없이 기존의 것들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간다. 이런 창조력은 창조와 양육을 관장하는 5번째 목 차크라에 해당한다. 4번째 차크라와 5번째 차크라는 서로 관련이 깊다. 뭔가를 창조하려면 우리의 한정된 자아보다 더 큰 실제의 질서를 수신하고 그것에 동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창조하려면 이 수신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그림, 음악, 과학적 가설, 해묵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을 창조해낼 때 우리는 상위의 본질, 현묘한 실제와 접촉하도록 이끌린다. 우리는 그리로 초대될 순 있지만 그것을 통제할 순 없다. 이 상위의 의식 수준에서 창조는 깊은 만족감을 준다. 우리가 어떤 유형의 결과물을 만들었든 심지어 그것이 그저 순전히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해도 말이다. 6번째 이마 차크라는 직관의 차크라로서 양 눈썹의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제3의 눈을 뜻한다. 이 차크라 수준의 의식은 감각에 알려주는 것 이상의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창조력이 개발될수록 우리는 영적 차원과 깊이 접촉하게 되고 마침내는 영적 차원에 해당하는 삶의 진실들을 정확하고 확고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서양에서는 이런 불가사의한 직관력을 경시해왔지만 동양에서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왔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비록 초기에는 심하게 불확실하고 제멋대로이겠지만 이 능력을 정교하고 명징하게 갈고 닦을 수 있다. 이러한 비상한 통찰력은 우리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도 내면에 대해서도 작용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투시력이나 예지력과 같은 방식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좀 단순화시킨 예를 찾자면 과학적으로 중요한 도약들은 이처럼 수집된 자료를 넘어서는 직관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이런 감각 외적 지각력은 우리의 심층적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둘 중에는 후자의 직관이 좀 더 상위의 알무로 여겨지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바로 그런 경우로 일컬어진다. 이 단계는 우리가 내면의 신성을 깨달을 때 마무리된다. 마지막 차크라를 통해서 우리는 신성과 우리의 참된 관계를 발견한다. 7번째 왕관 차크라는 전통적으로 정술이 바로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고 묘사된다. 이 수준의 의식은 이전의 수준들과는 달리 의식의 완전한 자각 상태를 반영한다. 여기서 일상적 의식은 완전히 붕괴되고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한한 의식이 열린다. 이처럼 온 존재와 합일하여 우리는 동양에서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서양에서 신성의식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경험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인들과 현자들이
거듭 말해왔던 바의 참뜻을 알게 된다. 우리는 신의 자녀이다. 아트만이 곧 브라흐만이다. 신의 왕국은 내면에 있다. 당신이 그것이다. 당신은 신성 그 자체이다. 미술품 속에서 왕관 차크라는 종종 전신을 둘러싼 혹은 머리 중심 위쪽에 떠 있는 후광으로 표현된다. 전 세계의 신비 전통들은 바로 이 마지막 두 차크라를 파고드는 데 집중한다. 이 7 차크라를 통해 발산하는 에너지들은 상호작용하고 힘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소위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을 형성한다. 그것의 범위는 짐승과 다름없는 수준으로부터 육화한 신성의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단계들은 여러 생 동안 꾸준히 지속되는 영적 성장이며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영혼의 나이라는 개념에서 겉보기엔 똑같은 행위여도 사람에 따라 그의 성장을 나타내기도 하고 태보를 나타내기도 한다. 어린 영혼들에게는 적합한 행위의 단계가 더 높은 늙은 영혼들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일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을 심판하는 것은 그저 우리 자신의 상황을 그들에게 투사할 뿐인 헛된 시도일 수밖에 없다. 영혼의 나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여기저기 눈치를 볼 필요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의견을 강요할 필요도 없어진다. 영혼의 나이라는 개념을 접하면 우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질 테지만 영혼의 나이를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숨어 있다. 그렇기에 그 단계를 꼭 집어내는 용도보다 우리 자신과 삶의 과제들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용도로 쓰이는 편이 훨씬 의미 있을 것이며 영혼이 완벽해지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근심을 멈출 수 있다. 또한 영혼의 나이라는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현생에서 주어진 주제들에만 너무 집착하는 태도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현생은 지금 우리의 작업장일 뿐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더 기나긴 여정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현생과의 동일시를 멈추고 우리가 현생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현생의 구조를 더욱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뿌리가 전생에 박혀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수록 내가 맡아온 역할들이 나의 본질이 아니며 나는 그보다 더 큰 존재임을 알게 된다. 이 같은 지적인 자각만으로도 자기 발견의 여정은 시작된다. 현생의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자기 탐구는 전통적으로 7 차크라와 연계되는 의식의 성장으로 이끌어간다. 우리는 현생에 속하지 않고 전생과 후생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여정을 앞서갔던 현자들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존재 그 자체라고 말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시공간 물질계로의 모험을 감행할 때 취하는 형상일 뿐임을 알게 되고 모든 환영을 걷어내고
잠든 나를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7 차크라를 직선적인 단계로 관념화해서 하위의 모든 자각을 성취한 후에야 깨달음이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통해 발견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깨닫기 전에도 늘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그것을 자각하든 그러지 않든 간에 나는 이미 존재의식, 지복의 융합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윤회 과정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궁극적인 본성을 경험적으로 발견하는 일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본질을, 전일성을,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재발견한다.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생긴 모든 두려움, 갈망, 상처가 이 경험 속에서 해소되고 치유된다. 물질계 속에서 궁극적 본성을 자각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떤 집단적인 진화 과정에 모종의 방식으로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마침내 모든 생명이 궁극적 본성을 자각하는 날이 온다면 분명 이 우주의 역사는 급선회를 하여 아주 흥미로운 미래를 펼쳐내기 시작할 것이다.